안내해 드릴 거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방송 바로 진행을 합니다. 뭐 안내해 드릴 거라면 없어요. 내용 부분이 네이버로 오시라는 거 그거죠. 네이버로 오셔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시고, 그죠?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얼로 와요. 유튜브로 오시고, 유튜브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유튜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오시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들여다 보실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아직 안 해놨네? 프리미엄 등록해 놓는다면서. 광고 안 뜨게 이거 프리미엄 등록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광고 없이 제가 빨리빨리 넘겨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설정해서 말씀드린 게, 지금 보시면은 14,600원 현재가의 20.66%란 말이에요. 시초가 대비해서 쭉 뻗어 올라왔죠. 그 시초가 대비해서 쭉 뻗어 올라와서 이러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여러분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 안에 계신 분들,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빨리 매도를 하신 분들은 14,400원에 차익 실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 매직 계산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시스템 어디 갔니? 하나 시스템을 지금 제가 다시 넣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가격대 한번 볼 텐데, 지금 이제 요 화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272210인가요? 보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오늘 캡처 화면이 저쪽이 많이 다 잘렸는데, 장중에 저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쪽 화면이 잘리면 잘렸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거를 저 화면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어디서 세상에. 아우, 나 참 진짜 매일매일 이거 무료 방송하면서 윤정두 성격 못됐다고 다 소문나게 다 이렇게 이 코드 번호가 잘 안 보이는데 27210인가요? 하나 시스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고점이 얼마예요? 14,800원이죠. 그럼 1.5% 3% 여기서 차익 실현하시면 14,500원 평균 단가의 전량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2% 4%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4,400원에는 전량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저 가격대에서 실질적인 차익 실현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매직 계산기 이렇게 활용했으니까 최고점 대비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 되는구나, 차익 실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구간 설정하고, 그 재편입 구간이 설정되는 과정에 5분봉에서 양봉이 형성된다면, 거래량 터뜨리고 양봉이 형성된다면 그때 따라 붙으면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을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끄러지는 거 그대로 흘러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차익 실현 못하고 또 12,000원대까지, 종가가 13,000원이 이탈됐나요? 그죠? 그런 룰을 범하시지 말라고 교육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장중에 미리 유튜브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14,000원 재돌파 확인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문자를 개장 초에 또 일찍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려갖고 뭐라고 보내드렸냐면은,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개장 초에 시초가 동시효과가 13,550원이었는데 문자를 발송해 드릴 때 14,000원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500원이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 그 정도면은 우리도 기존의 물량들 12,800원 뭐 이렇게 들어간 물량들, 또 그 밑에 들어간 물량들 차익 실현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렇게 윗꼬리가 쭉쭉쭉 달려 있을 때 13,950원 공방입니다. 또 14,000원 공방이에요. 저럴 때에 차익 실현을 저 자락에서라도, 그리고 맨 마지막 자락 13,500원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보시고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첨보, 포스코 ICT, 시젠과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뭐 9월에 3,000포인트 돌파 기대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새벽에라도 프리미엄 가입부터 해두세요. 정 PD님,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독 신청하시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시황 장중에 이렇게 해서 다 설명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 현대차 지금 얼마예요? 여기 보면 18만 1,000원, 1,500원, 2,000원 공방이죠. 그러고 나서 이 현대차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52주 고가 또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18만 5,000원 이상 쭉쭉쭉. 내사랑 곁에님 LG화학 이야기 벌써 끝났군요. 안 끝났어요. 지금 안내부터 해드리고 LG화학 뒷부분에 뭐 차분히 보시죠. 그리고 이제 정회원님들,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은 뭐 내일 개장초, 그다음 장중에 들여다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오늘 LG화학 이제 AS 전략 잡아드릴 텐데 원론적인 얘기뿐이 못 해드려요. 뭐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알지. 예.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시황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이제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제발 좀 스스로들이 야 이런 내용이 있구나. 지금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시황도 좀 들으시고, 우리 정의원님들도 만약에 이 시황을 안 들으신 상태라면은 시황도 들으시고 업종 대표주에 대한 전략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뭐 빨리 듣고 빨리 대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뭐 막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빨리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종목, 어떤 종목이든 내가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왜 거기서 편입을 해야 되는지부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고 대처를 하자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진행 중이잖아요. 누르시면은 지금 몇 분이에요? 46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 응? 시간이 이제 조금씩 지나면 이제 또 들어오시겠죠.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로 지금 편하게 접속을 하셔서 항상 올려주실 때 골뱅이 좀 넣어주시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오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동영상 일찍 보시면서 이 좋은 장에 수익 기준 좀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지금 왜 안 들어오시나 했더니, 맞나? 지금 이 화면이 맞나? 일단 어찌됐건 이쪽으로 넘겨놔야겠다. 모니터링 계속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도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수익 좀 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다운이 돼서 기분이 윤정두가. 자,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뭘 하셔야 되냐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쪽에 주식 방송 누르시면요 녹화 방송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 방송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 녹화 방송 보시기 누르시면은 어제 야간 교육해드렸던 캔들 기초 교육까지 다 나와요. 어제 거 보셔야 되겠죠. 현대차 엔드포스 전략, 거래량 전략, 그렇게 해서 어제 야간 방송 요 내용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오셔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 오늘 야간에 있어요. 교육 이것도 지금 매번 얘기를 하는데 맨날 똑같아. 저는 얘기하고 직원분들은 따로 놀고, 아고 힘드네요. 힘들어.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가격대 기준을 16시까지 77만원, 그리고 16시 넘어서 88만원으로 수정합니다 했는데 110만원으로 해놔서, 오우
88만 원 기준으로 20% 할인해 드릴 테니까 교육 받으실 분들은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부자동생 시스템 매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정도 라이브 방송도 있고, 그리고 마스터 어디였어? 마스터 JDI 급등지 마스터도 계시고 하니까 도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넘어가죠. 그리고 오늘 기준의 시황 부분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화수목은 아무래도 야간 교육이 이렇게 있다 보니 야간에 22시부터 23시 30분까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은 아무래도 무료 교육 방송이 1시간 반 정도뿐이 안 돼요. 벌써 8시 23분이라서 어제도 이제 막 빨리빨리 진행해 드리고 8시 9시 40분 거의 50분까지 진행을 해 드렸는데,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시황이나 이런 부분은 주말에 제가 자세히 해 드리죠. 일요일 날. 이번에도 이제 일요일 날 자세히 해 드렸는데, 일단 그제인가요? 월요일 날도 이 업그레이드를 해 드렸어요. 모든 악재는 각국의 중앙정부의 대책이 뒤따른다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읽으시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이제 대응 방안, 대책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동성인 거죠. 유동성에 공급을 해주게 되고,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장에 랠리가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상 화폐 가치 훼손인 거죠.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왜? 지금 유동성을 너무 자금을 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서 좀 유동성을 잡아주지 않으면 심각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뭐 급격한 금리 인상은 또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다시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 현재 기준은 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데다가 유동성까지도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어서 뭐 대선 이전에도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본격적인 랠리가 좀 나아졌으면,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이제 조금 잡혀주고,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시황 부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이나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야간 유료 교육 방송이 없을 때 조금 더 자세히 진행을 해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대비 우리나라의 증시의 흐름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라는 일제시대의 잔재, 우리는 원래 안 돼, 막 이런 거를 세뇌를 시켜놨었죠. 아유, 한국 사람은 안 돼. 저희 어릴 때도 그랬어요. 뭐 어디서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걸 주워 배웠는지. 아유, 한국 애들은 안 돼, 한국은 안 돼. 아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예? 우리나라 증시가 왜 약해요? 안 약해요. 2011년도에 가장 먼저 2007년도 고점을 뚫어줬고요. 또 2017년도에 11개월 동안의 상승률이 글로벌 증시, 글로벌 시장에서 나스닥 다음으로 가장 높았어요. 26%대. 그 정도로 강한 흐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2018년 1월, 2월 이후에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졌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IT 쪽의 수급 개선폭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자동차 쪽의 강세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인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실질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는 그런 모습은 어떤 거예요? 실질 글로벌 시장에 맞는 흐름은 IT의 강세의 기준이죠. IT의 강세의 기준은 뭡니까? IT 쪽의 실적 개선폭, 그 다음에 산업의 바뀜이죠. 산업의 성장, IT 산업의 성장,
그렇게 되면서 뭐 예전에 없었던 유튜브, 넷플릭스, 또 아마존 이런 쪽의 실질 수요의 증가, 그쪽에 이제 뭐 실적 개선 폭은 그쪽 업체들의 기준의 문제이고, 실질적인 수요의 증가 등과 함께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서버발 디램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한 부분과 함께 또 성장성을 논하면서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진입하고 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기술주들의 강세, 나스닥의 강세,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기준의 대만 증시의 강세까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또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수급이 IT 쪽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의 정책이 변동성 쪽으로 몰려지다 보니 IT가 여전히 소외가 됐었어요. 올라가다 소외되고 올라가다 눌려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흐름이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6만 원 위쪽에서의 흐름, 7월 기준에 당연히 어떻게 9월 기준에 죄송합니다. 9월 기준에 당연히 7만 원 선 이상으로 들어 올려질 수 있다. 그렇게 돼야 국내 증시 최소 범위 2,600 돌파. 2,600 돌파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일자별, 시간별 거래대금 거래량 설정 방법인데, 이 부분도 이제 설명 좀 드렸어요. 일자별 거래대금 거래량 설정 방법. 그렇게 해서 최소 범위를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거래량 설정으로 기준을 설정하시고, 최소 범위를,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 그러니까 사실상 진원생명과학은 좀 공격적으로 본다면 이제 최근의 거래량이 2천만 주 수준이라서 1,500만 주를 넘기면 1,500만 주 넘기고 양봉이 나오면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앞전에 그 폭등랠리 8월 달에 폭등랠리 나올 때의 거래량 기준, 그 거래량 기준 70% 수준, 그것을 4,500만 주로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어찌됐건 내일의 기준에서 방송에서 이제 질문 나왔던 내용 중에 진원생명과 그럼 내일도 갑니까? 내일 가나요? 내일 고고싱 하나? 내일 거래량만 터지면 일단 변동성은 나오죠. 종가가 꼬리가 달릴지 음봉으로 떨어질지 그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은 조금 높게 봅니다. 오늘 거래량이 일단 일정 범위 수반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범위 수반돼 있는 거래량이 내일도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 예?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평선의 추세 범위에서 다른 쪽하고 연동을 했든 아니면 이제 자체적인 흐름이 나왔든 그 자락에서 이제 직전 거래량 수준 2,500만 주를 형성시켜줬죠. 그 2,500만 주 그 거래량 그대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80% 이렇게 2천만 주 볼 필요가 없이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2,500만 주 거래량 형성된다면 내일 기준에 시초가 대비 10%의 등락 범위는 나올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윗꼬리가 될지 음봉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장중에 여러분들께 노란톡 국민톡 통해서 설정해 드리는데, 어차피 우리는 정 의원님들께는 문자 사인까지 나가지 못해요. 변동성 자체가 감당도 안 되고 그런 종목에서 뭐 수익을 내봐야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죠. 결국은 그런 종목에서 맨 끝자락에서는 낭패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따 교육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흐름을 너무 무게감을 두고 보시지는 말 것을. 완전히 이쪽 바닥이 그 윤정두 같은 그 전문가 집단군들, 그 집단군들이 검증도 안 된, 윤정두도 똑같죠. 뭐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들께 비이성적인 변동성만을 자꾸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윤정도 똑같죠. 뭐 KPM테크 뭐 2일 연속 상한가 왔습니다. 그걸 그래서 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나요? 아니죠.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 속에서 비이성적인 그 추세 범위는 조금 자제하시고, 일부 교육용에서 뭐 또 장중에 매매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소일거리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는 정도로, 그조차도 사실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장에서는 대형주 위주에서 차분하게 대처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면 대형주도 똑같습니다. 대형주도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면 그 기준 거래량 설정되고 나서 이렇게 장중 기준에서의 흐름.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좀 해드리면은 16일이 아니라 이제 17일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17일 기준 시황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면 만약에 진원생명과학이에요 2,500만 주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 범위 어떻게 합니까? 9시에 이제 소문이 났죠. 오늘 소문이 났잖아. 아주 크게 소문은 안 났다 할지라도 거래대금이 뭐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순위가 돼버렸다면 소문이 났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내일 동시효과 기준에 25만 주가 실려야 돼요. 안 실려? 안 실리면 이제 한 발짝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래가 실리네? 그럼 얼마 실려야 돼? 9시 10분까지 250만 주. 근데 뭐 한 100만 주뿐이 안 실려. 그러면 변동성이 10% 넘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계속 고점을 넘겨주면서 치고 올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기준 거래량에 못 미친다고 해서 변동성이 안 나오고 양봉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변동성도 나오고 양봉도 나오는데 저 정도의 거래량이 아니면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 수준이 안 나온다는 거고, 10% 수준이 나와야만 손절범위 뭐 3%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뭐 들어가서 손절을 하든 수익을 내든 하는 거지. 1% 수익 내려고 들어가서 3% 손절하고 나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 수익 보러 갔다가 뭐 수익도 안 나고 밋밋해가지고 오버나이트해서 계속 끌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기계적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다만 오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우리 오사 한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위치가 조금 아까우니 또 오래간만에 다시 거래량을 터뜨려준 그런 상황이니 오늘 하루만 그러면 오버나잇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직장 다니셔서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다면은 굳이 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지.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뭐 교육 뭐 이제 더 이상 광고라고 한다. 강조를 안 드릴게요. 뭐 하시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뭐 교육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뭐 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9월 17일 기준에 관심 종목 테마 기준에 장중 개별 매매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만 교육용 1% 비중의 수준을 관심을 갖자. 지금 IT, 자동차, 화학, 금융, 서비스 업종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의약품의 흐름이 오늘 좀 강도 있게 나왔고, 내일도 그렇다면 뭐 의약품 다시 또 들여다 보실 수 있겠죠. 서비스 업종 여기에 이제 뭐 의약품, 의약품도 이왕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1조 이상짜리 무게감 있는 쪽, 그래야만 변동성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나와요. 너무 시가총액이 가볍다 하면은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뭐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접속 링크 좀 주세요. 마지막 링크 각 채팅방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관심 종목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버릴까요? 먼저 설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캔들 교육 들어가야 되니까 교육 들어가기 전에 출석 체크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기준에 이제 업종 대표주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3천만 주씩 변동성의 매매의 기준을 잡을 때는, 만약에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을 잡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관심 종목 땡땡 변동성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 추세 매매 기준. 이거는 OMA 뭐예요? MA가 뭐예요? 이동평균입니다. 그죠? OMA and
20MA 이걸 돌파하고 거래량이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양봉 일대에 추세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각 종목별로의 추세 매매 기준점은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LG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준 거래량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범위에서 양봉이 나와줘야 내일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추세 매매의 경우는 그 5MA, 20MA라고 말씀드렸고 공격적인 부분에 150만 주.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100만 주가 안 실렸단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 늦게 뉴스가 나왔다 할지라도 뭐 외국인 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왔어도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자락인데 뭐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량 부분이 100만 주도 안 실렸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오늘의 내용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라는 거죠. 의미 부여하기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같은 경우가 공격적으로 놓고 보실 때 요 거래량 부분 그렇게 됐을 때 5에서 7% 등락 범위 그 다음에 이제 5MA, 20MA 돌파의 기준은 이렇게 보셔야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형주의 경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내사랑제태님께서 KPM테크 좀 더 보긴 하겠지만 지금 먼저 보면은 KPM테크 한번 보시죠. KPM테크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회전율 죽이네 라고 해주셨는데 그 회전율을 누가 만들까요? 개인들이? 예? 이걸 외국인이? 기관이? 자, 투자자별 동향을 놓고 보시면 이쪽에서 다시 볼까요? 이쪽에서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동향 이렇게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투자자별 동향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80만 주 뺏겼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기준에서 KPM테크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신다면은 와 개인들이 80만 주나 뺏겼네 0.7% 물량 뺏겼네 이렇게는 안 하고 일단은 와 100만 주 가까이 외국인 기관이 샀어. 야 외국인이 87만 주나 샀어. 약 100만 주 가까이 샀어. 그럼 100만 주면은 몇 퍼센트? 0.9%? 1%가 안 돼요. 그럼 저것이 공매도 상환이냐 아니면 실질 매수냐 이거는 뭐 확인도 제대로 안 돼. 근데 일단 투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뭐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첫 번째 기준이 그거.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제든 오늘이든 매도의 외국인 기관. 기관은 매도가 거의 없죠. 어제 오늘의 기준에서. 근데 외국인은 370만 주, 420만 주를 매도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돼? 1억 6천만 주, 2억 4,400만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는 어떻게 돼? 매수를 놓고 보면은 기간은 거의 관여도가 없어요. 그죠? 외국인이 거의 같은 물량을 기계적으로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응? 그럼 저 외국인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만요. 저도 좀 정신을 바짝 챙기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매번 일어나서 교육은 하긴 합니다만 일어나서 좀 기준을 잡을게요. 이거 좀 처지면 안 돼. 제가 처지면 안 돼. 자, 거래량 교육 들어갈 건데 캔들 교육도 있는데 야, 이 거래량 교육하고 또 종목 다 보려면 시간이. 자,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출석 체크 한번 하죠. 출석 체크하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거래량과 수급 주체 세력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8 06 14 우리 딸내미 초등학교 6학년 딸내미 080614 출석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KPM테크를 비롯한 KPM테크를 놓고 보면서 수급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겉핥기이지만 수급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080614 빨리 080614 빨리 채팅방에도 빨리 넣어주세요. 빨리 저 에어컨 그 온도 좀 조금만 낮춰놓게. 예. 네. 그렇게 하고
광고판이구만. 마징가님 내보내야지.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해서 마징가님 안녕히 가세요 해드리고, 광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계실 이유가 없지 뭐. (080614) 080614 080614. 자, 출석 체크 끝나면 유튜브 링크나 카카오 TV 링크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자, 아이고 정신 좀 바짝 챙기고. 노상구님께서 20년 만에 4월 말부터 윤 대표님 방송 보며 시황 교육 들으며 주식 제식하여 차분히 지금까지 잘 따라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시장 수익률 23%,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는 거니까 시장 대비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수익이 나시는 거죠.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름아름 진짜 진정한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종목별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연연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거래량 기준을 다시 그러면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교육을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캔들 교육도 또 오늘 들어가야 되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순매수의 기준만 놓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2억 4,900만 주 터졌으면은 비이성적이다. 저거 다 잡아드려야 된다.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이 발표를 합니다. 저런 비이성적인 거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관리 감독을 하겠다. 저것은 저 거래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그리고 시세 조작이 나오기 때문에 잡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저게 뭔 소리냐면은 2억 4,900만 주를 개인 투자자가 매수 매도 이렇게 손으로 매수 매도를 해서 저 거래량이 터졌을까요? 저건 손으로 매매를 해서 터질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시스템 매매. 지금 뭐 증권사별로 시스템 매매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매매. 그 시스템 매매 알고리즘을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데 그게 한 개 팀은 아니에요. 팀이 사실상 여러 개입니다. 그 팀이 생긴 거, 주식시장에 그 팀이 많이 활성화된 게 2011년 이후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2011년 이후에 실질적인 그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부분에 윤정구 같이 가서 들여다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저 팀들이 ELW 시장에 한 4개 팀이 있었고 그게 계속 확산이 됐어요. 수익이 나거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냥 시스템 알고리즘 매매를 넣어놓고 이슈가 불거진 종목에 거래를 자기들이 터트려줘요. 그냥 매수매도 계속. 그러면 이슈가 불거진 상태에서 매수매도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온갖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따라 붙게 되죠. 초기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스몰캡,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소규모 이제 자문사 쪽에서 일부러 분봉 쪽에 흐름에서 툭툭 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얼씨구나 하고 더 따라 붙어요. 응?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3천억 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대주주 지분도 22%라 대주주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제한적인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매수매도를 해주다 보면 자기가 자전거래를 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매도의 그 범위를 띄워놓고 알고리즘을 넣어놓는데 이게 암묵적으로 몇 개 팀이 여러 팀이 생기다 보니까 몇 개 팀이 서로가 이제 매수매도의 기준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범위에 들어오는 쪽이 이슈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쪽이 부티크라든가 그러니까 뭐 50억, 100억 이렇게 모아서 운영하는 소규모 집단들이 있죠. 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쪽도 있고 또 자문사나 운영사 소규모 쪽에서 액티브 펀드 쪽에서 수익률 게임하러 들어오는 쪽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일부 터트려 주게 되면 속된 표현으로 불나방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죄가 있어요. 자 매수 해가지고 매수 사인 주는 이 바닥에 온갖 전문가들 오늘 윤정도도 똑같죠. 방송 나가서 KPM테크 와 우리 이틀 연속 74% 수익 냈습니다. 왜 건물 좀 몇 개 올렸나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방송 중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편입의 기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응? 들어갈 수도 없고 비중도 실어갈 수도 없고 아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몇천 명 있어요. 지금 전문가라는 집단이. 사이트도 뭐 몇천 개가 있고 유사투자 자문 업체만. 현실적으로는 KPM테크라는 그 종목에 실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간 인원은 전체 시장 참여주 중에서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저걸 부풀리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간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자금이 들어간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는데 3천억 원짜리에 자금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저 거래대금 5,600억은 말 그대로 그냥 매수매도 금융당국이 저거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잡아들인다라고 표출할 정도의 비이성적인 흐름인 거지 와 끝내줍니다가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다. 다만 저런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졌을 때 모든 시장의 단타 치는 뭐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각 전문가 방에서 따라붙는 그런 흐름까지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런 교육받으시면 그런 흐름에서 스스로 매매가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착시 현상 빠지는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이 80만 주나 샀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보실 때 80만 주, 100만 주라고 따질 때 그 금액이 커 보이지만 100만 주라고 하면은 1995원에 샀다고 해도 2,000원에 샀다고 해도 20억분이 안 됩니다. 20억이 작진 않죠. 근데 어제도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3천억 원의 거래대금 중에 100만 주, 20억을 샀다고 해도 그 20억이 3천억 거래대금 터진 종목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좌지우지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고 판 거예요. 사실은. 그죠? 400만 주니까 매도 400만 주에 매수가 얼마? 340만 주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고 판 겁니다. 단타를 친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누구예요?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또 막연하게 생각하는 외국에 토마스 형이 들어왔다. 외국에 뭐 스티브 형이 들어왔다.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냐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KPM테크의 실적이 또 대주주의 지분이 일반적인 종목하고 뭐 똑같습니까? 일반적인 매출이 나오는 종목하고 똑같아요. 3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쓰레기지. 매출 177억짜리가 뭐 M&A가 됐어? 그래서 우회 상장한 거야. 만약에라도 그렇게 해서 오늘 뭐 뉴스 내용이 그거죠. 텔콘 RF제약처럼 투자한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고 뉴스잖아. 휴머니젠에 대해서 뭐 지분을 갖고 있다. 공모주 청약을 했다.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천억 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따지면 삼성물산은 어떻게 해야 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주들, 삼성전자의 지분 그거를 따지면 삼성물산은 그냥 매일매일 점상 가야지 그러면. 어찌됐건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예? 회사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다른 내용. 그게 실질적이면 오늘 거래량이 왜 터져? 점상 가야지 점상. 그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진짜 소수의 외국계 저거 분명히 보면은 한 명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이라는 게 한 군데 기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다. 현대차가 오늘 52주 고가를 넘긴 그러한 흐름은 여러 군데의 매수, 여러 군데의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여러 군데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거기서 매수와 매도가 서로 엇갈린 거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군데 매수 매도가 엇갈렸는데 매수의 수급이 더 윗방향으로 세게 움직인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일부 지분을 뺏긴 거고, 그리고 최근에 누적적으로 개인들이 산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외국인들의 또 외국계 기관들의 또 국내 기관들의 매수 매도 속에서 개인들이 조금 더 유동성이 좋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좀 더 위로 많이 산 그 흐름인 거지. 40조짜리를 개인들이 들어 올려서 올라갔다? 한 30만 주 하루에 샀다고 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갔다? 그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제 KPM테크가 말씀을 드릴 때 알아듣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비이성적인 업체구나. 뉴스 보고 이게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아니구나. 그럼 굉장히 조심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KPM테크 이외에도 많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뉴스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그럼 나 실적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신다면은 노란톡 국민톡에서 무료 방송도 활용하시고, 아 그것도 어려워요 이렇게 봤더니 언제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유료의 도움도 받으시고 유료 상품 가입도 고려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순매수의 기준이 아닌 매도와 매수를 봤을 때 외국인이 좀 많은 매매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군데 정도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외국계 창구가 있었는지. 외국계 창구가 있었으려나? 어제 기준 한번 볼까요? 80만 주. 키움 쪽 외국계 창구도 아닌데요. 뭐 외국계 창구도 아닌 것 같고, 180만 주 털은 건 뭐 기타 법인이지 않을까요? 어제 기준에. 어찌됐건 간에 뭐 뚜렷하게 이제 보여지는 창구, 순매수 창구는 거의 없는데, 뭐 이베스트나 뭐 신한금융, 교보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금액 기준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다가 오늘 거래량의 1% 수준뿐이 안 돼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매도와 매수의 기준은. 그죠? 1.5% 오케이. 근데 개인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2억 4,400만 주. 그럼 가슴에 다 손 얹으세요. 응? 가슴에 다 손 얹으세요. 자,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2억 4,900만 주인데 매수가 개인들이 2억 4,400만 주 매수했고 매도가 2억 4,4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력이 좋은 슈퍼개미 하나가 한 100억 가지고 들어와서 매수 매도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을까? 아니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계적인 시스템 매매를 하는 운영팀들, 금융감독기관이 야 저거 불법이야 잡아드릴 거야 라고 했지만 안 잡아드리고 있는 그런 불법 매매를 하는, 시스템 매매를 하는 쪽이, 그쪽이 시스템을 돌렸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들어가서 오늘 하루에 매매를 하면 몇 번 해요? 많이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것도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지. 여러분들이 상가격 대비 밀려내려면 어떻게 해? 손절? 에이 무슨 손절을 해. 더 사지 마. 그냥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고 막 더 사지. 그잖아요. 그러다가 얼결에 올라가서 수익 나면 와 역시 난 주식 잘해 그러고, 떨어져 내려오면 그냥 또 대낮부터 깡소주 한 번씩 까시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오늘 2억 4천만 주의 거래를 형성시킨 개인들, 2억 4,400만 주의 매도를 하고 2억 4,400만 주의 매수를 한 개인들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개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없으면 오프라인 강연회 하면서 눈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더더욱 좋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주식 멈추시고 쉬시고,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거래량을 누가 터뜨렸을까? 개인들이 손으로 매수 매도를 해서 터졌을까? 옆집에 철수형이 한 1억 가지고 매수 매도 오늘 하루 종일 단타를 쳤을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결론은 뭐냐? 결론 불가능한데 뭐 어쩌라고 난 뭔지 모르겠고 일단 저게 내일 가 안 가 뭐 이런 기준.
될 수 있는데 지금 2억 4,400만 주 터졌잖아요. 2억 5천만 주. 그럼 결론은 내일도 변동성이 시초가 오늘 상한가니까 뭐 내일 갭 상승 뭐 10% 나올지 20% 나올지 혹은 뭐 마이너스로 형성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2억 4천만 주 거래 터졌는데 260만 주 1%뿐이 매수 전량이 없어요.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KPM테크가 내일 시작 가격 대비 위든 아래든 시작 가격 대비 움직임이 나오려면 10% 수준의 윗방향의 변동성이 나오려면 오늘 거래량의 최소 80% 이상은 터져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거래대금이 오늘 거래대금은 형성돼야 된다. 그래야만 윗방향의 흐름에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이 나온다. 그건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은 종목에서 보시면 자 26일 날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왔겠죠. 갭상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18%나. 그리고 쭉 뻗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꼬리 달고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져 나왔죠. 예? 결국은 1억 1천만 주 터지면서 변동성이 위로도 나오고 밑으로도 깨져 내려갔는데 사실은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1,700원에 딱 스타트 하자마자 쫙 뻗어 올라와서 1,870원 딱 찍고 그냥 또 확 밀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시초가 대비 10%의 변동성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0.68%에 시작하고 10.92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결국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죠. 윗꼬리가 달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매물을 계속 터뜨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전 거래일 대비해서 1억 1천만 주 대비해서 거래량이 3,100만 주로 줄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한번 보세요. 1,300만 주로 확 줄죠. 그 다음 날 1,000만 주로 줄죠. 어떻게 된 거야? 1억 주 거래 터지다가 왜 줄어들어? 600만 주로도 막 줄고 400만 주. 1억 주가 터진 종목이 400만 주. 그럼 뭐야? 저건 기계적인 뺑뺑이 돌렸다는 거지. 누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매수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또 손바뀜이 나왔다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변동성이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이 줄어버려요. 요날 하루 정도 얼마? 1%에서 얼마? 18%까지 움직였는데 9월 2일이죠. 어떻게 돼요? 4천만 주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7천만 주 정도 터지면서 움직여줘야 변동성도 나오고 7천만 주 이상이 터져야 상승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텐데 결국은 개장 초에 터지고 쭉 미끄러졌을 거란 말이에요. 볼까요? 9월 2일 날 5분봉 보시면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음봉 떨어진 날 8월 26일 기준에서부터 8월 26일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땡겨서 볼게요. 8월 25일 날 상한가 가고 그죠? 8월 25일 날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26일 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26일 날 개장 초에 빵 하고 상한가 가서 순간적으로 5분 보니까 20분 만에 빠바방 치고 지 혼자 가서 몇 명이나 따라 붙을 수 있었겠냐고. 근데 다 지들이 추천에 떨어져. 일단은 저렇게 해서 상한가 갔어요. 그 다음에 8월 27일은 어때요? 일단 거래 터뜨리고 쭉 땡겨놓고 그 다음부터 두들겨 패죠. 그 다음에는 거래가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요. 고점을 계속 뚫고 가야 되는데 5MA, 20MA 거래량 터지는 게 나와요? 나와봐야 이럴 때 한 번 나오는 거죠. 이럴 때. 그러고 나서 결국은 거래가 없으니까 캔들 크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런 캔들이잖아요. 저 모니터링 소리 좀 줄여주세요. 매번 얘기하는데 좀 왜 그래 계속. 이런 변동성의 크기가 나오질 않죠. 그죠? 나오질 않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런 변동성의 크기가 나오려면은 그 다음 범위에 꼬리 달고 움직였을 때가 뭐 9월 2일이다. 예를 들어서 9월 2일 날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9월 2일 날도 보시면 그게 개장 초에 빵 터지고 그러고 나서는 거래가 죽어버린 거예요. 개장 초 혹은 뭐 장중 기준에. 이게 계속 뻗어 올라가야 9월 2일 날의 경우 계속 뻗어 올라가야 7천만 주씩 막 터지고 흐름이 나오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KPM테크도 내일 기준에서 거래량 기준이 지금 이틀 연속 거래량이 수반된 거예요. 거래량이 빵 수반되고 거래량 줄어버리면서 이제 횡보하다가 막판에 이제 거래 주고 상한가 딱 진입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래를 수반시켜 주니까 꼬리가
제한적으로 달리고 쭉쭉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종목에서 국동을 볼까요? 어제 상한가 갔던 국동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됩니까? 개장 초에는 좀 변동이 나왔겠죠. 어제 상한가였으니까. 근데 국동의 거래량이 어제 2,900만 주였으니까 80%면 2,400만 주 정도 터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갭 상승 이후에 그때 거래량 빵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거래가 수반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래 터지고 나서 사실상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어요. 어디서? 시초가 대비해서 위로 쫙 뻗어 올라가니까 거래량 터지고 위로 가니까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손절을 명확하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종목은 낭패를 본다는 거죠. 고점이 5,280원인데 5,000원 이상에서 따라붙었어. 그럼 밀려 내려오고 꼬리가 달리고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위에 매물이 계속 있는데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사다 보니까 툭툭툭 던지는 물량이 쭉쭉쭉 빠져버리는 거죠. 와, 내가 설명하고도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예를 들어서 거래량 교육이면 거래량 교육 9시간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응? 답답해서 그래요. 또 뭐 광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은 9시간씩 교육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 갭과 거래량의 비밀 해갖고 11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110만 원 내고 들으시기 싫잖아. 그럼 방법을 알려드린다고요. 이 5개의 교육이 있어요. 다 9시간짜리입니다. 한 개당 9시간. 한 개당 9시간짜리 교육인데 VOD가 다 있어요 지금. 이거 5개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아카데미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시간짜리 기초교육입니다. 14시간짜리 이렇게 기초교육 14시간짜리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99만 원에 티몬에서 팔고 있어요. 또 쿠팡에서 팔고 있어요. 아까 거는 110만 원씩에 팔고 있어요. 한 강좌당. 그럼 2개의 강좌를 기초하고 오늘 궁금해하신 거래량의 강좌를 선택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 오늘 강의 4시간 반이죠. 어제 오늘 내일까지 4시간 반짜리 교육을 들으세요. 들으시고 아까 그 팝업창 봤더니 77만 원 오전 계좌가 있어 그대로. 지금 여기는 이제 110만 원 돼 있는데 10시에 교육 시작하니까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야, 나 기초 14시간짜리 USB 하나 주고 그리고 9시간짜리 그 거래량하고 갭 교육 나오는 거 그거 9시간짜리 좀 줘봐. 야, 이거 뭔가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시간이 짧다고 너무 윤정두가 자세히 설명도 못하고 하는 것 같은데 줘봐. 그리고 오늘 몇 시? 10시에 교육 있지? 나 그것도 들을 거야.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날 문자 받아서 나도 수익 좀 내고 싶어. 현대차 같은 종목에서 신고가 랠리 수익 좀 잡아내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해서 대처를 좀 하셔야 돼요. 교육도 받으시고 오늘 기준에 거래량 교육을 이렇게 해드렸을 때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하여간에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고등교육 다 받으신 분들이시고 판단 능력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일도 어떤 종목이 됐든 설정해드리는 거래량 거래대금 그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일단 중요한 거는 캔들 크기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원리부터 좀 기초부터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그 원리도 모르고 그냥 나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못 하겠어요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 뭐 월 300만 원 가입하셔서 들으셔야죠. 다른 데 가셔서 뭐 2+1에 뭐 260만 원짜리 이런 거 들어보셔야 종목 하루에 10대 개씩 뿌리고 누적적으로 100여 종목 이상 막 뿌려대고 왜 오르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대처가 되겠냐는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이런 국동 같은 종목을 국동을 매매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대주주 지금 10%짜리입니다. 1,700억짜리고 어제 하루 상한가 갔다고 해서 이게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이렇게 훼손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들어갔다 낭패 보고 오르시기보다는 교육부터 먼저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거래량 교육의 결론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자세히 전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전 거래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일에 거래량의 70%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막 오늘 막 거래량이 터져 있고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뭐 엄청난 거래대금 터져 있다. 오늘의 기준이다. 그럼 오늘 대비해서는 내일의 기준에서는 최소 80% 이상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자락을 가지고 갔어.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의미 있던 거래량의 70%좀 공격적이시다. 그럼 바로 직전의 거래량의 뭐 70% 이런 거래량 기준을 설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최소 범위는 1,000억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돼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 나올 때 그리고 그 기준 거래량 설정되고 난 다음에 시간별 거래량을 꼭 확인하시고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대처하셔야만 이런 상한가 종목들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걸 빠르게 넘겨서 설명드리고 종목 나머지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캔들 교육이 와 되려나 LG화학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왜냐면 유료 강좌가 10시에 있어서 저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지. 화장실 갈 시간은. 응? 자, 거래량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거래량은 나중에 캔들처럼 캔들 지금 기초 강좌 어제 해드렸고 오늘 또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량 부분 나중에 한 번 더 시간 잡아서 차분하게 진행해 드릴게요. 뭐 당장 이번 주 일요일이라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원고 쭉 보시면 KPM테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텔콘 RF제약처럼 뭐 뉴스죠, 사실상은. 그래서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 나스닥 상장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슈로 불거지고 상한가 이틀 연속 갔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 내용을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가에는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엄청난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쫓아가시지 말라는 거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언제든 매직 계산기 장중에 계산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러한 흐름들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든다면은 시가가 2,205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 그렇게 좋으면 왜 밀려 내려가 2,205원에서 혹은 상한가 그냥 점상을 가야지. 그래 예를 들어서 2,205원에 올라가고 이런 고가가 형성됐을 때 고점 대비 뭐 차익 실현하는 방법, 또 내가 편입한 가격 대비 밀려 내려오면 손절하는 방법, 또 매직 계산기 읽는 방법 장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고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이 매직 계산기도 다 드리니까 좀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5분봉 내일도 변동성이 나오고 강세를 띄면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하려고 올려요. 올라가는 종목 많이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 해석해드리면 되지. 내일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다? 오늘 거래량의 80% 2억 5천만 주 터졌으니까 2억 주 이상이 터져야 됩니다. 그럼 2억 주가 터지려면 동시효과에 얼마? 200만 주가 동시효과에 체결돼야 됩니다. 200만 주가 체결이 안 된다면 못 보는 거예요. 100% 변동성이 10% 미만으로 형성될 거예요. 혹은 음봉으로 밀려 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아시겠죠? 다른 강좌 신청하셨어요? 아닌데? 지금 하는 강좌이실 것 같은데. 그러시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얘 KPM테크는 별거 없어요. 2억 주라 그랬어요. 2억 주가 내일 거래량이 터지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안 터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터지고 꼬리 달리거나 음봉으로 내려오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도 내일 만약에 들여다보신다면은 ST팜의 오늘 그 거래량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져줬는데 실적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인 1,400억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원래 제약 준 것도 원래라는 게 어딨어. 결국은 뭐 얘가 나쁘다 그런 얘기도 하기 싫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ST팜 같은 경우에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하는 방법 ST팜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얼마예요? 520만 주 터졌죠. 그럼 오늘 거래량의 최소 80% 정도 4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돼요. 400만 주 이상 터져주면은 주가는 오늘 종가 대비 10% 수준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시초가 대비 10%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400만 주가 터져주면. 그러면 그 400만 주 거래량 터져준다고 감안했을 때 양봉의 기준에 변동성이 위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그렇다면은 그 거래량이라면은 오늘 3,900억 터진 거래대금을 거의 뭐 소화할 수 있는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소문이 나 있었잖아요. 27%씩 올라왔고. 그러면 교육받은 대로 윤정도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여기 교육받은 대로 개장 초에 소문나 있는 종목이니까 4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9시 2분까지 5% 2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9시 10분까지는 10% 4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 나올 때 10% 수준의 변동성을 기대하고 접근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ST팝은 400만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0만 주. 기준 거래량 4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400. 만주 이렇게 써드립니다. 만주. 그죠? 그리고 KPM테크는 얼마? 2억 주. 2억 주. 그렇게 터져야만 된다. ST팝은 뭐 터질 수 있죠. ST팝은 뭐 터질 수 있어요. 그 거래량 터지고 양봉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은 이렇게 놓고 보세요. 지금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8월 달에도 이렇게 4,5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7천만 주씩 터졌거든 막. 4,500만 주의 거래량 기준 잡아드리고 8월 달에 저렇게 쭉쭉쭉 뻗어가는 저런 흐름들을 전부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장중에 이런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이런 기준을. 어떤 거? 이평선이 이제 뭐 단기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정배열로 형성되고 그 이격도 부분 5MA와 20MA 정도의 이격도 부분은 일단은 줄여줬다. 60MA의 이격도는 아직도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흐름, 거래를 수반하면서 그래서 200만 주는 넘길 것 같습니다. 내일 기준에서도 한번 뭐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꼬리가 달리면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인 차익 실현을 단행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상 대처가 안 됩니다. 조그마한 이슈에도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보셨을 때 꼬리가 많이 달린 그 시점에서 방안에서도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이거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윗꼬리가 저만큼이나 달려 있는데 왜 차익 실현을 못했느냐.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 그래서 문자를 이런 거는 안 보내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좀 안 된다. 다만 지금 그 이런 종목을 누적 수급을 보기도 그렇고요. 소나 모멘텀 차트를 놓고 보시면 매직 시그널이 이거 소나 모멘텀 차트인데 이거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내일 교육해 드릴 겁니다. 유료 교육이에요. 내일. 유료 교육의 내일 강의가 소나 모멘텀 차트하고 그러니까 매직 시그널하고 매직 계산기인데 일단은 오늘 크로스가 나오고 영선 위쪽에 근데 내일 주가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밀려버리면 크로스 부분도 또 영선 부분도 전부 다 깨져요. 이걸 맹신할 수 없어요.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 매수 사인이 나온 거고 또 거래량이 오늘 터져준 거고 그 거래량의 기준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 이런 게 얼마? 6천만 주죠. 6, 7에 42 그래서 4,500만 주 거래량을 잡아드린 거고 직전의 거래량 1,900만 주. 왜? 기간 조정을 거쳤으니까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직전의 거래량을 기준 잡는다면 1,500만 주만 나와도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는 나올 수 있다. 요 기준이죠.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변동성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꼬리가 달릴 때 왜 차익 실현 못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진원생명과학도 자 보시면 오늘 기준에서 충분히 매매 사인대로 기준을 잡으면
1.5% 혹은 2%, 1.5%가 맞죠? 왜 변동성이 10% 초반 수준뿐이 안 나왔으니까. 그럼 꺾이면 1.5%에서 차익 실현, 3%에서 차익 실현. 그럼 평균 2% 차익 실현이니까 29,000원대 차익 실현이 됐어야 돼요. 29,000원대. 물론 28,400원이니까 아예 뭐 600원쯤은 난 견딜 수 있어. 그거는 되돌려서의 흐름이고 장중에는 쭉 하고 미끄러졌었잖아요. 얼마까지? 27,400원까지. 차익 실현을 했어야지. 매직 시그널에서도 매수 사인이 나왔으니까. 그래 개장 초에 접근 범위를 가져가셨다면은 쉽지는 않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린 겁니다. 예? 이만큼 조정 나오는데 차익 실현 안 할 거야? 아이 뭐 편입 단가 대비 얼마 수익이 안 나서 좋아요. 그럼 이만큼 올라오고 이만큼 밀렸는데 이 이만큼이라는 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2% 이렇게 밀려버리면 당연히 차익 실현 절반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인 종목도 이 정도의 변동인데 시가총액이 작은 KPM테크 이런 종목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온 거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또 정부 정책에 기인해서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온 거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처럼 정상적인 IT나 자동차가 랠리를 구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만큼 올랐던 셀트리온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의 변동성이었죠. 이때도 정부 정책에 기인됐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전에 황우석 교수 그 테마 42배 조화자 57배 삼성 PNC 그런 걸 금융당국이 잡아들여야 되는 거를 그냥 냅두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적인 부분이 크죠. 어찌됐건 저고점 대비해서 셀트리온 천하무적이라면서요. 시가총액 3위. 그런 종목이 고점 대비 60%씩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펀더멘탈 외적인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우리는 다시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고 수익을 냈지만 지금 다시 거래량 거래대금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전량차익 실현 7월 9일 날 전량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월 15일 날 86만 3천원 찍은 날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정리하고 시즌 쪽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도 언제든지 추세가 반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변동성 매매. 그럼 내일의 기준에 거래량 얼마? 2천만 주 이상은 터져야 됩니다.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에 2천만 주. 그러면 변동성이 위로 시초가 대비 한 10%는 나올 수 있다. 그 거래량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여기다 다시 써드립니다. 저 자락이어서 주요하다기보다는 단기 공략을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서 2천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해 드리는 겁니다. 2천만 주. 예? 지금 교육할 때 설명해 드리는 거고 내일 아침에 이 종목을 안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왜? 동시효과부터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장중에 빠바박 친다. 그럼 그때 들여다보면 되죠. 보수적이신 분들은 요 거래량의 70%니까 최소 범위 4,500만 주 정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동성 범위가 이러한 흐름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원생명과학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야, 19분인데 큰일 났네.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보시고 나머지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동시효과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기준 거래량을 잡아서 내일 아침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군들이 개장 초에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LG화학이 내일 아침에 갭상승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물적 분할이 재료 아니야? 호재 아니야? 이렇게 해서 기관들이 막 사재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요. 예전에 시장 같은 경우가 8월 초에 조정을 받았다가 갑자기 이제 8월 14일인가요? 그날 시간에서 3%가 빠졌을 거예요. 시간에서 3%가 빠졌는데 결국은 그 다음 거래일에서 갭상승 6%로 출발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코로나19 서울 지역의 재확산. 그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LG화학도. 근데 결론적으로 내일 아침에 이제 밤 사이에 또
오늘 그 장마감 이후에 또 시간의 거래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이슈, 그 이슈 부분을 반영한 시장의 흐름,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0908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안 나오려나? 0908 제가 지금 아이디를 다른 거를 섞어서 지금 들어왔더니 09월 081 기준에 그 이전이 없구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다음 기준에서 그냥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아침에 15일이다. 15일날 아침에 이렇게 해서 종목군들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에 한번 보죠. 0908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제 28% 움직임이 나왔던 앤디포스가 9월 8일 날 기준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였는데 8월 27일 날 같은 경우에도 9월 8일 날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갔고 앤디포스는 그죠? 그리고 아이고 8월 27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미리 여러분들께 이제 오픈을 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장중 기준에 기준 거래량 공격적이신 분들은 2천만 주를 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개장 초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대처하시면 되겠고요. 신풍제약의 경우는 대략 한 400만 주 정도는 공격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 정도 수준. 그리고 시젠의 경우에도 대략 한 3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돼요. 최소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젠의 경우도 최소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은 터져줘야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한 10%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들어갔다가 변동성이 제한적이어서 차익 실현 못하고 또 끌려가는 그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끌려가서 뭐 시세가 또 나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 최소 범위 시즌 300만 주, 신풍제약 400만 주 이상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기준 거래량 최소 7천만 주 이상이죠. 지금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요 광고쟁이들 아주 무지하게 들어오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공격적으로 보실 때 8천만 주, 보수적으로 보실 때 1억 주 이렇게 해드리는데 요것도 이제 기준점 잡으시는 게 이거란 말이죠. 포스코 보겠습니다. 야 이거 시간은 없고 참 유료 교육이 뒤에 있다 보니까 욕심 같아서는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거래량이 어때요? 앞전에 거래량이 1억 주가 터졌었잖아요. 요 앞전에 거래량이 여기가 다른 게 아니라 변동성이 나오려면 앞전 거래량의 70% 정도 하루 쉬었다 가면 70% 바로 다음날 움직이면 80% 그 거래량이 수반되어야만 거래대금이 당연히 비슷한 거래대금을 형성해 주면서 시세를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윗꼬리가 달리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둔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있던 거래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둔화되어 버린다. 둔화된다. 그러니까 6천만 주 터진 9월 11일 같은 경우에 개장 초에 빵 치고 올랐다가 결국은 꺾일 때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높은 가격에서는 추격 매수 안 하죠. 그럼 너무 높은 가격이란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걸 그래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 기준에서 최대폭 개장 초에 10%까지만 따라 붙는다.
1조 미만의 종목에서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럼 포스코 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저때가 6,000원대 기준이었다고 친다면 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막 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막 1조를 넘긴 수준이라서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거래일 대비 얼마? 벌써 이미 20% 이상의 등락률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끄러져서 다시 돌릴 때 따라붙지 못하는데 만약에 따라붙었다. 근데 차익 실현을 못했는데 밀렸다. 그럼 손절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꺾여져 내려올 때는 거래가 안 실려요. 왜? 이런 종목은 예전에 과거 방식대로 거래량을 교육을 받으면 매물이 터져서 들어올린 쪽이 팔고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매집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그냥 시스템 매매, 매수매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실질 누적 매집이 없어요. 매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 사재 껴갖고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까지 흘러내리게 냅둘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매집이 된 게 아니라 시스템 매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꺾여져 내려올 땐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 기계적인 손절 이렇게 단행하셨다가 그 다음 범위에 거래가 수반됐을 때 이왕이면 개장 초에 거래가 수반되면 따라붙기가 좋고요. 그렇지 않고 장중에 거래가 수반되면은 뭐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쫓아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에 거래가 수반이 돼줬단 말이에요. 네? 오늘 거래량 6천만 주잖아요. 그럼 직전 거래량 6천만 주, 11일 날 6천만 주에 70%, 4천만 주를 기준을 잡아도 되고요. 그건 공격적이신 거고. 9월 9일의 기준을 잡는다면 1억 주에 70%, 7천만 주죠. 그럼 얘가 오늘 계속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면은 거래량은 1억 주를 넘겼을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눌렸잖아요. 눌린 상태에서 5분봉의 거래량을 실지 못한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있는 물량 무조건 차익 실현이고 이건 안 들어가. 그냥 막연하게 포스코 아이스티 좋아요. 뭐 혹은 외부에서 야 이거 편입하세요. 얘가요 뉴스가요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 신청한 사람 추가 서비스 강좌가 있나요 하셨는데 추가 서비스 강좌 아까 말씀드렸죠. 드린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녹화돼 있는 4월 달에 녹화돼 있는 이거 9시간짜리 교육 강의 5편이 있어요. 5편 중에 거래량과 갭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캔들을 보실 수도 있고 아시겠죠? 뭐 그램별의 매매 법칙을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요거 하나 받으시고 기초 이게 9시간이니까 기초부터 실전까지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마음이 급해서 윤정두가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유치원생도 다 들으면 이해되는 내용들. 이것만 알면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1% 이상 한국경제TV가 메이저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예전에는 시장 점유율 10%뿐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70% 이상 장악하는데 한국경제TV가 그 한국경제TV 쪽에 한 40명 되는 전문가 중에 5명이 우리 회사 연구원 출신이에요. 순위에 들어가 있는 아무개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그들보다 여러분들이 나아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마케팅만 배워갔지 제대로 된 교육은 윤정두한테 안 배워갔어요. 공부를 안 하지 마케팅만 하고 그냥. 결론은 여러분들은 실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기초교육 다 받으셔야 돼. 이건 14시간짜리라니까. 14시간짜리 기초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만들어 놓은 USB 교재까지 다 있어요. 교재 다 있으니까 교재하고 USB 받으셔서 수익 내십시오. 이게 99만 원에 팔리고 있고 이게 110만 원에 각 강별 팔리고 있는데 오늘 내일 교육 이제 받으시는 분들 문자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저 교육자를 추가적으로 줍줍줍님 예? 지금 교육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럼 줍줍줍님께서 추가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돼요. 회사에 전화하셔서 예. 오케이. 노상구 선생님은 벌써 메일로 받으셨다고 하셨고 예. 그렇게 해서 교육 받으세요. 지금 남들은 다 교육 받고 난리가 나 있는데 왜 빨리빨리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지금 30분 남았어요. 10시에 유료 교육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포스코 ICT는 기준 거래량 얼마요? 내일 기준 거래량은 공격적이신 분들은 4,500만 주. 예? 68에 48 5천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5천만 주. 그죠?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앞전의 거래량 1억 주 대비해서의 흐름 그래서 7천만 주.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상태,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단일가 매매 혹시 지정됐나요?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네요. 아직 지정은 안 됐네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들여다 보시면서 대처하셔야 됩니다. 시장 조치 지정된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에서는 배제를 하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 빨리빨리 넘길게요. 그래 포스코 ICT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인데 그들의 거래량은 뭐라 그랬어요? 대형주는 5MA, 20MA 거래량 이동평균의 5MA, 20MA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이 거래량이 터져주느냐 이 거래량이 그러면 현대차의 경우도 사실은 최소 4,500만 주씩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하루에 최소 7% 10% 나오려면 그렇게 나와요? 나오죠. 이게 17%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차의 경우는 최소 거래량 얼마 4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400만 주씩 그래야 추세 강화가 쫙쫙 나옵니다. 그래서 소형주와는 달라지는 거예요. 소형주의 거래량의 회전율 뺑뺑이만 죽어라고 돌리는 거하고 현대차에는 뺑뺑이를 못 돌려요. 자칫 잘못 돌리면 지들이 죽죠. 왜?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해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난질이 안 돼요. 대형주에서는. 대형주에서는 그런 장난질이 안 돼요. 다만 대형주의 경우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서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이 제한적일 때 웩도덕 현상이 아닌 정상적인 수급이 나올 때 그럴 때의 기준에서 일단은 뺑뺑이들이 달라붙는 경우는 있죠. 그거 이외에는 대형주에 비이성적인 수급이 붙어서 회전율이 나오는 경우 드뭅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이렇게 다 교육해드렸고 예? 현대모비스의 경우도 기존에 다 교육을 해드렸어요. 8월 말일 날 그렇게 해서 그 변동성이 다 있었고 65만 주, 80만 주 그런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렸고 그 기준 거래량과 함께 움직임이 나왔고 시장 같은 경우는 500만 주까지 잡아드렸는데 지금은 좀 낮춰드린 거죠. 그래서 알소프트나 YBM넷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YBM넷처럼 뭐 작은 뭐 2천억 미만 이런 종목군들도 기준 거래량 설정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아예 소형주니까 변동 아무렇게나 나올 거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또 대형주도 변동성을 목적으로 갈 때는 기준 거래량 설정해 두시고 난 변동성이 아니라 추세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5MA, 20MA 이동평균의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뭐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만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좀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090919 우리 아들 생일이야 빨리 지금 빨리 해야 돼 시간 얼마 없어 지금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윤정돈 목 터져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면 LG화학도 해야지 그지 LG화학 지금 궁금해 죽겠잖아요 LG화학 해드려야 되고 LG화학 깊은 내용 못 들어가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알아 그렇게 해드리고 빨리 캔들 교육 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10시 교육 어제도 15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오늘도 좀 늦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예? 대신에 어제 12시까지 해드렸죠 12시 넘어서까지 2시간 해드렸어 1시간 반이 아니라 예, 오늘도 좀 길게 해드릴 테니까 자 090919 다 누르셨어요? 누르셨으면 각 채팅방에 하트도 좀 눌러줘 채팅방에 하트가 아니 여기는 이렇게 1100개씩 있어요 하트가 근데 요즘에 새로 생긴 방은 아니 창피해서 동네 창피해서 600명 계신 방에 하트가 300개 뿐이 없어. 이거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냐고. 지금 보시면은 1400명 방에 하트가 1100개씩 있잖아. 그죠? 아니 근데 여긴 또 뭐야? 왜 1300명 방에 300개 400개 뿐이 없냐고. 하트 좀 빨리빨리 하트 눌러줘 하트. 여기는 지금 1400명 방에 1400개 있어. 1300명 방에. 저기는 처음에 생긴 방이라 그래. 하트 없는 방들은 진짜 너무해. 예? 지금 여기 1333명 계신 방 있죠? 492개 뿐이 없어. 하트 빨리 눌러주시고 하트 윤정도는 하트로 먹고 삽니다. 하트 좀 눌러주세요. 어디 동네 창피하게 이거 하트 그냥 어디 가서 이거 하트 이것뿐이 없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윤정도 창피해서 빨리 쭉쭉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튜브 쪽에 지금 인원이 90분이 넘으신데 이거 왜 이거 좋아요 이것뿐이 없어. 맨날 싫어요 누르는 사람 누구요? 아우 진짜 영규님 하트 그렇게 누르지 말라니까. 예? 그런 하트 말고 초성님 그런 하트 말고 카톡방에 하트. 예. 그렇게 하시고 내일 기준에 이 관심 종목 들여다볼 기준은 시간에서 좀 거래가 형성된 종목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볼 건데 미리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S 오토텍이 시간에 이제 좀 거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MS 오토텍
요 정도 그렇게 하시고 이 종목은 3,500만 주 정도 앞전 거래량이 5천만 주를 넘겼기 때문에 3,500만 주, 그다음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은 4,500만 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MS 오토텍의 기준 시간에서 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여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두산중공업, 시젠, 뭐 MC넥스 이런 종목군들인데 MC넥스 좀 변동이 나왔네요. 에버다임이 뭐예요? 에버다임은 시가총액 800억이라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한번 들여다보죠. 뭐 SDN도 1,900억짜리인데 거래 대금은 조금 다소 미흡합니다. 그러면 내일 기준에 야간에서 지금 보는 종목은 이렇게 기준이 잡히는 거고요. 내일 기준에 다시 개장 초에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방안에서도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알고 계셨고, 호드람님께서 한번 질문 주셨나요? 누가 질문 주셨는데 뭘 질문 주셨죠?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한 차이,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네이버에 뒤지시면 나와요. 사실 인적 분할이 뭐야, 물적 분할이 뭐야. 네이버가 지식인인가요? 뭐 지식인? 뭐 그걸로 해가지고 다음을 진 누르고 올라선 게 네이버죠. 사실상 거기 잘 나오잖아요. 지식 검색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다 하면 나와요. 근데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회사 기업이 아닌 독립적으로 다 쪼개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그 지분을 나눠 갖는 거, 나눠 갖고 이제 지주사 설정해 놓으면 지주사 쪽에 이제 자사주가 의결권이 생기면서 넘어가는 거, 대주주에게. 그다음 물적 분할은 그냥 사업 부분 자체를 분사해서 자회사로 귀속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지분은 그대로 있어. LG화학이야. 그러면 LG화학의 지분은 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사업 부분만 분사를 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이렇게 띄어놨다라는 걸 그걸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띄어내서 밑에다 자회사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연결 실적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LG화학 기준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물적 분할은 내가 지분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적 분할이 되게 됐을 경우는 100% 이제 띄어내서 자회사 기업이 되는 거고 내가 지분을 갖는 건 아닌데, 일단 어찌됐건 이 내용들이 오픈돼 있던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다 알고 계셨던. 그러면 이게 여기도 나오네. 배터리 사업 분사에 대한 부분이 호재일까 악재일까인데, 일단은 악재는 아니에요. 사실은. 악재는 아니야. 근데 이제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물적 분할을 하게 됨으로써 그때 물적 분할의 목적이 뭐냐, 무조건적으로 아니 나 그냥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IPO를 통해서 자금 유치를 하겠다. 그것에 대한 이제 부담 요인을 일부 가지는 쪽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 뭐 한상원 대신증권 연구원이 신문 기자분하고 저도 이거 밤새 읽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해석을 또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설비 투자 부분이 계속 뭐 LG화학 부분에서 증가했던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을 IPO를 통해서 자금 유치를 통해서 좀 해소시키려는 움직임, 그게 악재냐 호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실질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호재였는데 재료가 누출돼서 재료 누출이다, 혹은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일단 팔고 보자, 뭐 여러 가지. 그럼 이게 진짜 악재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 늦게 이 뉴스가 나왔지만은 이게 악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폭락 나와야지. 막 그냥 막 빠바방. 근데 오늘 기준의 거래량이 87만 3천 주라는 얘기예요. 앞전에 거래량이 100만 주씩 터졌죠. 100만 주씩 터졌는데 87만 3천 주야.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이 2만 5천 주 떠넘겨줬었어요. 마감 동시 효과까지. 근데 시간 내에서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더 받아간 거죠. 받아간 거란 말이에요. 자,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변동성이 확대돼서 밑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100만 주 미만의 거래량이다. 늦게라도 거래가 막 더 터지면서 흘러갔어야 되는데 100만 주 미만이다. 그럼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터뜨릴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개인들에게 떠넘겨준 물량이 14,000주다. 이거 뭔 소리야 이게. 27만 주씩 막 팍팍팍 떠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KPM 테크처럼 비이성적인 2억 5천만 주 거래량이 터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7천만 주짜리 종목의 거래량이 오늘 0.1% 1% 좀 넘는 수준 1.1% 수준의 거래량이 터진 건데 그 거래량 속에서 악재면은 왜 그것만 터져? 더 터져야지. 막 의미 있는 거래량이 막 터져야죠. 어마어마하게 터져야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도 개인들에게 물량이 무지하게 떠넘겨졌어야죠. 근데 시간에서 짓눌렀는데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이 25,000주 떠안았던 상태에서 11,000주가 일단 또 뺏겨졌어요. 아니 앞전에 이런 150만 주 거래량 170만 주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가 갔다 아니면 못 봤다 그래서 개인 외국인 기관이 못 팔았다 그럼 내일 개장초부터 무지하게 털어야죠. 막 그냥 막 털어야 돼. 그러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럴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 편입자락이 우리는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수익 잘 냈어요.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지 어찌됐건 여기서 수익 다 내서 내가 그 지금 날짜 딱 얘기해드려 2월 4일, 2월 11일 왜? 그게 MTN 쪽에 방송 나간 날이거든. 2월 3일 날 방송 나갔고 2월 10일 날 나갔어. 에이 그럼 나가고 뭐 그 다음날 다 갭상승인데 뭐 갭상승에 우린 따라 붙는다고 4% 갭상승이면 무조건 따라 붙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36만 4,500원인데 37만 원에 들어갔다 해도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하고 나오잖아. 여기서 시가가 36만 4,500원이고 36만 뭐 37만 원에 들어갔다고 쳐도 39만 원이란 말이에요. 2만 원이면 얼마예요? 5%? 적은 수익에 시가총액이 28조 30조 하는 종목에서 마찬가지예요. 갭상승 1.94 따라붙고 바로 여기도 바로 따라붙죠. 그래서 한 6%, 7, 8% 수익 내고 나온 거고 이날도 당일날 들어와서 5, 6% 수익 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여기서도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을 다 잡아먹었죠. 이런 날. 그리고 요날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걸 못 먹었어. 대신에 SK이노베이션 들어가서 SK이노베이션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그죠? 행복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편입기준 잡을 때 주력으로 상향합니다. 30%까지 채울 겁니다. 근데 현재 기준에서는 20%만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수사인이 71만 5천 원. 그 바로 직전에 매수사인이 70만 원에서 5% 추가 편입 20%. 예? 70만 원에서 5% 추가 편입해서 20%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71만 5천 원에서 신규 편입자들에 한해서만 1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추세 잘 이어지나 했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매직 시그널 돌리는데 아쉽네요. 근데 갑자기 오후장에 빠바방 때려? 시장이 조정받고 있었던 영향도 있고요. 거기에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어찌됐건 LG화 그렇게 공포감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뉴스 내용 나와 있는 재료 내용은 물적 분할은 악재는 아닙니다. 일단은 악재는 아니다. 다만 이제 윤정두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 봐야 시장의 논리상 음봉으로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처럼 니콜라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데 음봉이 계속 나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장중 대처가 중요한데 일단은 뭐 하나솔루션도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 편입 일부 더 하면서 버팅기고 있죠. 24%씩 변동이 나왔던 종목의 조정폭의 변동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실제 악재가 아니라 차익 실현 욕구라는 거예요. 평균 단가만 좀 맞춰놓으면 될 것 같고 지금 LG화학의 기준도 최대 우리는 30%까지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20% 채운 상태에서 한 방 맞은 거예요. 근데 뭐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갈 수는 없고 전저점을 좀 지켜주느냐를 한번 넣고 보고요. 그게 이제 뭐 66만 원 기준까지 오늘 흔들렸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거래량이 터지는지
또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프로그램도 오늘 보시면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프로그램도 주가 밀려 떨어져 내려오면서 오히려 받아갔어, 물량을. 그러니까 위에서 아마 던진 그 흐름, 그죠? 위에서 조금씩 던져 내려갔던 그 물량을 지금 1시까지 계속 던지고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일단 어찌됐건 매수로 쭉 전환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개인들에게 떠넘겨준 물량은 거의 없었다. 자기들끼리의 손바뀜이 좀 있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공매도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수급이 들어왔다. 우려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기준에 장중 기준에 뭐 우리 정회원님들은 편안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이제 교육하기로 했으니까 교육 들어갑니다. 야, 오늘 뭐 정신 하나도 없네. 9시 47분인데 큰일 났네.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자, 이 그 캔들이라는 것이 어제 교육을 따로 보실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그 교육 따로 보시고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요 내용을 전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유료로. 돈 내고 받는 게 싫다 하시더라도 9시간짜리 교육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넘어가야 되고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어제 이제 기초적인 거 해드렸는데 오늘 기준에서 한번 보시면 그렇지. 요거 놓고 볼게요. 요거. 이것도 원래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양봉의 기준. 요 기준이 뭐냐면, 자,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701109 한 번 더 갑시다. 701109 마지막 출석 체크 한 번 더 갑시다. 지금 9시 48분이야. 유료 강의 오늘 10시에 유료 강의 있는 거 들으시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한데 기초 강의 같이 듣고 계시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그죠? 어제 캔들에 대한 실전 부분까지 이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죠? 정PD님 저기 한번 들여다 봐보세요. 내가 이게 화면이 잘못된 건가? 화면이 내가 잘못된 거네. 화면이 잘못 나와서 제가 잘못된 거야. 자, 701109 눌러주셨죠? 그리고 각 채팅방에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리고 하트 좀 눌러주시고, 우리 그 선생님들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 그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진행해 드리는데, 여기가 시초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 검은 색깔 선을 시초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초가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양봉으로 이렇게 형성된다. 이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난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음봉, 시초가 대비 밀려내려온 음봉.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가, 잠시만요. 이렇게 설정 웹 형식 애니메이션 없이 보기. 애니메이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띠용띠용 해서 어제 애니메이션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잠시만요. 애니메이션 있는 걸로 볼게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으려나? 볼게요. 왜냐면 이야기면 제대로 딱딱딱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올라가면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좋아. 좋아.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봐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양봉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주가가 이제 그 검은 색깔 선이 시초가라고 치고 시작가격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주가가 파란색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자, 다시 보실까요? 검은 색깔 선이 기준 가격이라고 치고 시작한 가격이라고 치고 시작한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주가 계속 올라가면 왼쪽 게 주가라고 치세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 주가가. 그러면 오른쪽에 캔들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올라온다고요. 그럼 뭐 이런 거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꼬리 달릴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꼬리 달리는 거를
대학생들 자격증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물어보면 꼬리가 뭐야? 꼬리가 뭔지를 잘 몰라. 왜? 매매를 해본 적도 없거든. 매매를 해봤어도 거의 뭐 그냥 대충 막 호가창 보고 매매하고 차트 보고 매매하기는 드물거든. 이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꼬리가 잘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게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치고요. 10,000원. 예?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이게 11,000원이라고 칩시다. 예? 11,000원. 근데 11,000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지금 1,800원이 돼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요, 10,000원에 출발해서 11,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800원이다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의 양봉일 때 시작 가격이 여기 시작 가격, 여기가 종가, 종가 겸 지금 장 중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현재가. 예? 장이 끝났다 그러면 종가, 끝난 가격, 이게 시작 가격. 그리고 요게 뭐다? 최고 고점. 요 자리가, 요 끝자리가 최고 고점, 그날의 장 중에.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문가라고 방송 나오는 분들도 몰라요. 시초가가 뭐야? 시초가가 뭐지? 전일 가격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꼬리가 뭐예요? 그러면 꼬리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꼬리가 뭐야? 저게 뭐야? 저게 개인들이 매도한 건가? 이걸 모른다니까. 농담해라. 꼬리곰탕요. 영주님 그냥 날라차기 할까 보다. 아이고 유료교육 8분 전에. 아이고 빨리 해. 그렇게 해서 이 꼬리가 달릴 때 잘 보세요. 자, 원래는 이 캔들의 그 꼬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자, 올라갑니다. 좋죠. 양봉이 커지니까 더 좋죠. 이거 그럼 누가 들어올렸어요? 큰형들이 들어올렸네. 여러분들이 표현한 큰형, 형들이 들어올렸네. 아유 끝내주네. 그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아니면 소형주의 말 그대로 세력이 됐든 끝내주게 들어올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꼬리가 달렸어. 그럼 꼬리 달린 건 왜 꼬리가 달린 거야? 누군가 위에서 진 눌렀다는 거죠. 들어올렸던 친구들이 진 눌렀던, 아니면 또 다른 세력들이 차익 실현으로 터뜨렸던. 근데 이렇게 밀려 내려갔다 이거예요. 밀려 내려가는데 이걸 처음에 들어올렸던 쪽이 더 힘이 세. 혹은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 그러면 이게 감싸 안겨지고 다시 이렇게 양봉이 되겠죠. 그럼 힘이 엄청나게 센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힘이 센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밀리면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꼬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 막연하게 윗꼬리 3분의 1의 차익 실현합시다. 그거는 옛날 방식. 하루에 상한가 제도가 8%일 때, 혹은 10%일 때, 12%일 때, 15%일 때, 이럴 때 기준에서 설정하면은 그나마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30%야. 10,000원에서 13,000원 올라왔어. 근데 3분의 1? 1,000원이 빠지면 차익 실현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줍줍줍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힘이 밀려 떨어진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 빠르게 이렇게 돌려서 다시 양봉을 줘야 되는데 눌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눌린 이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우리는 변동성 10% 미만일 때에는 어떻게 한다? 1.5% 수준에서 차익 실현한다. 그 내용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놓고 좀 보셔야 되잖아요. 기준점. 어떤 기준점? 이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해도, 그럼 여기 보면은 차익 실현 및 손절 기준 5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면 차익 실현 기준점 이렇게 나와.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변동성 기준 대비해서 차익 실현,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한가 기준에서는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하는지, 주도주와 또 변동성 종목, 이런 걸 차분하게 좀 배우시라는 건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꼬리가 달리는데 차익 실현을 안 하고 대처한다. 그런 경우는 주도주에서의 추세 범위의 공략을 할 때, 예를 들면 신고가가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안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변동성 매매에서는 오늘같이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데 차익 실현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행히 이렇게 돌려놨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하루를 더 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힘의 세기가 밀려버린 거죠. 밀려버렸잖아. 이렇게 막. 이게 바닥에서 뜨면은 뭐예요? 바닥에서 뜨면 여기까지 들어올린 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뜨면
밀려 내려왔다 할지라도 시장의 영향 때문에 밀려 내려왔을지 종목 자체적인 영향에 밀려 내려왔을지 그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바닥에서 가격 반발력을 준 거야? 이렇게 줬다가 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얘가 밀린 거야?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는 그러면 추세 반전으로 봅니다. 야 이 바보야 밀렸어! 이게 아니라 추세 반전으로 봅니다. 다만 캔들의 별이 2개라는 거야. 신뢰도가. 캔들의 별은 하나 둘 세 개인데 신뢰도가 별 2개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내려와. 어이구 은봉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손절이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손절이지. 혹은 관망이죠. 혹은 차익 실현이죠. 그러고 나서 이게 돌린다고 치면 이렇게 우와. 꼬리 달리는 게 뭐예요? 밑에. 우와. 꼬리 달리는 게 뭐야? 밑에 이게 지금 누군가 때려 사는 거 아니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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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제 장족형의 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의 방향의 흐름도 그 다음 범위에 이렇게 있어요. 음봉부터 떨어졌다가 이렇게 돌리는 기준. 응? 근데 이 부분은 내일 차분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야. 지금 정혜원님들 무료 방송 안 들으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과금을 하고 들으시는데 10시에 교육해드립니다. 약속 다 해놓고 여러분들 무료 교육 해드린다고 이렇게까지. 으악.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 정혜원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한 대신에 원래 우리가 약속한 게 1시간 반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 해드릴 테니까. 예? 그 이상. 그리고 더 멋들어진 제대로 된 교육을 이제 유료 과금하신 분들께 해드릴 테니까 오늘 좀 교육이 유료 교육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 이거 마저 다 해드릴게요. 또 캔들 추가 교육 무료이신 분들은 또 무료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는 평상시에 우리 딸내미 많이 했는데 이번 주는 우리 아들내미 090919 금요일이 생일이에요. 금요일날 만나기로 했어. 090919 마지막 출석 체크하시고 어제 녹화한 캔들 교육 강의가 있어요. 어제 녹화한 캔들 교육 강의 기초 1편이 있습니다.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유튜브나 카카오TV 보고 계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하트 좀 눌러달라니까. 유튜브 이거 좋아요 좀 눌러달라니까. 왜 좋아요를 이렇게 안 눌러주셔? 좋아요 빨빨 눌러주세요. 자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